그날 그녀가 부른 이름은 남편이 아니었다. 저녁 7시 평범한 아파트 거실. 미정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의 일상은 조용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미정의 입에서 낯선 이름이 흘러나왔다. 기석. 접시를 닦던 손이 멈췄다. 태수는 신문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미정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으로. 태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스쳤다. 기석. 지금 뭐라고 했어? 응,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미정은 자신이 그 이름을 불렀다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태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이 화장실에 있는 사이 태수는 우연히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20대 중반의 미정이 낯선 남자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을 뒤집자 미정의 어린 글씨로 기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날짜는 1992년 여름. 미정과 태수가 만나기 2년 전이었다. 태수의 손이 떨렸다. 그제야 어제 저녁에 그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다. 저 사람 누구지? 뭘 보고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태수는 서둘러 사진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미정은 아무것도 모른 채 아침 준비를 시작했다. 하지만 태수의 머릿속엔 그 웃는 얼굴이 계속 맴돌았다. 약속된 대답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병원에서 돌아온 길. 의사의 말이 태수의 귓가에 맴돌았다. 초기 치매 증상이 보입니다.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죠. 집에 들어서자 미정이 거실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30년 전 신혼집 거실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여기, 그 테이블 기석이 앉던 자리야. 미정아, 여기는 우리 집이야. 우리 집? 언제부터? 미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현재와 과거 사이에서 헤매는 모습이었다. 태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아내가 자신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를 더 선명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더 무서웠다. 멀지 않았다. 너무 가까웠다. 퇴근길, 평소와 다른 길로 돌아가던 태수는 낡은 간판을 발견했다. 기석치킨. 집에서 불과 2블록 거리였다. 20년 넘게 이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가게였다. 간판은 오래되었지만 깔끔했고 아직 장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태수는 발걸음을 멈췄다. 혹시 그 기석이 같은 사람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여기였구나.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네. 메뉴 좀 볼게요. 가게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치킨 냄새와 함께 묘한 향수가 흘렀다. 카운터 너머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맛은 기억을 불렀다. 태수는 결국 치킨을 주문했다. 순살 반, 양념 반. 집에 가져다 주자 미정의 표정이 확 밝아졌다. 이 냄새. 미정은 치킨 한 조각을 입에 넣더니 눈을 지그시 감았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듯 했다. 기서가 이 맛이야. 맛있어? 응, 옛날 그 맛이야. 고마워. 태수는 복잡한 마음으로 미정을 바라봤다. 아내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을까? 그런데 그 웃음이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게 씁쓸했다. 하지만 미정이 행복해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태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용서는 방향이고 사과는 용기의 모양이다. 그날 밤 태수는 잠들지 못했다.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은 아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들까? 새벽 3시 화장실에서 나온 미정이 태수를 내려다봤다. 잠깐 정신이 맑아진 듯 했다.
미안해, 태수야. 뭐가? 잘 모르겠어. 그냥 미안해. 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무엇을 사과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마음만은 진심이었다. 태수는 미정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괜찮아. 많이 먹어. 오늘은 내가 웃네. 그때처럼 따뜻하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시간이 먼저 인사했다. 다음 날 저녁 태수는 다시 기석치킨을 찾았다. 이번엔 직접 들어가서 주문했다. 카운터 뒤에 서 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세월에 눌린 어깨, 하지만 여전히 온화한 눈빛. 사진 속 그 남자가 맞았다. 어서 오세요. 순살 반, 양념 반으로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석은 태수를 특별히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당연했다. 30년 전 미정의 남자친구였을 뿐 태수와는 인연이 없었으니까. 하지만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었다. 적대감이나 질투심보다는 이상한 동질감 같은 것이 들었다. 어떤 진실은 먼저 사라진다. 치킨을 포장하는 기석의 손이 잠깐 떨렸다. 혹시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봉투를 건네면서 기석이 말했다. 맛있게 드세요. 덕분에 한 사람이 웃어요. 그렇군요. 기석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다. 뭔가 눈치챈 듯 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태수도 마찬가지였다. 서로의 이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오늘도 따뜻한 치킨 봉투만 조용히 오갔다. 글씨체마저도 기억과 함께 바뀌었다. 미정이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냈다.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려는 듯 했다. 하지만 펜을 잡은 손이 떨렸다. 예전엔 예쁜 글씨를 썼던 미정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삐뚤삐뚤, 마치 처음 글을 배우는 아이 같았다. 기석에게라고 쓰다가 지우고 다시 쓰다가 지웠다. 왜 이렇게 못 쓰지? 괜찮아, 예쁘다. 예전엔 잘 썼는데. 태수는 미정의 어깨를 감쌌다.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다. 글씨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다. 투명해진 창, 보이는 건 과거였다. 토요일 오후 태수는 오래된 창틀을 닦았다. 세제와 걸레로 꼼꼼히 닦자 10년 묵은 때가 말끔히 사라졌다. 깨끗해진 창 너머로 멀리 기석치킨 간판이 보였다. 햇살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가까이 있지만 멀어야 하는 거리. 창문이 깨끗해졌네. 응, 이제 잘 보여. 미정도 창가에 와서 밖을 내다봤다. 과연 기석치킨 간판을 알아볼까? 하지만 미정은 그냥 파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길을 잃는 건 마음부터였다. 미정은 집안에서도 길을 잃었다. 거실에서 주방으로 가려다가 화장실 앞에 서 있었다. 30년을 살았던 집인데도 낯설었다. 여기가 어디지? 태수가 설거지를 하다가 돌아봤다. 미정이 복도에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여기가 우리 집 맞아. 그럼 우리 집이지. 그럼 화장실은 어디 있어? 태수는 미정의 손을 잡고 화장실까지 데려다 줬다. 불과 5m 거리였지만 미정에겐 미로 같았다. 물은 끓고 마음은 식는다. 태수는 미정이 좋아하는 대추차를 끓이려고 새 전기 주전자를 샀다. 예전 주전자는 석회 때문에 물맛이 이상했다. 새 주전자는 조용히 물을 끓였다. 뚜껑이 투명해서 물이 끓는 모습이 보였다. 차 한잔 하자. 뭔 차? 대추차. 내가 좋아하는 거. 미정은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달콤한 향이 올라왔다. 잠깐이나마 평온한 표정이었다. 이 맛 어디서 마셔봤는데. 태수는 웃었다. 30년 동안 함께 마셨던 차인데. 문을 열면 돌아오지 못할까 두려웠다. 미정의 방문이 닫혀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미정은 방문을 잠그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다.
태수는 문 앞에서 망설였다. 노크를 할까 말까. 안에서 뭔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 좀 열어줄래? 아직은 안 돼. 뭐 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어.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 태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문 너머 미정의 세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맛은 기억을 불러냈다. 기석의 치킨을 사와서 거실 테이블에 놓자 미정이 방에서 나왔다. 마치 냄새를 맡고 나온 것 같았다. 이 냄새. 미정은 치킨 앞에 앉더니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 웃었다. 그 웃음은 순수했고 행복했다. 이 맛 잊을 수 없지. 맛있어? 응, 기석이가 해준 거야. 태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기석이 직접 만든 건 아니겠지만 미정에겐 그렇게 느껴지는 모양이었다. 눈빛은 말보다 오래 남았다. 치킨을 주문하러 간 태수를 기석이 유심히 봤다. 처음엔 단순한 단골 손님으로 생각했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자주 오시네요. 기석이 치킨을 포장하면서 말했다. 목소리에 묻는 뉘앙스가 있었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 동네 오래 사셨나요? 태수는 잠깐 망설였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정확히 뭘 말해야 할지 몰랐다. 네, 20년 넘게 살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대화였다. 햇볕은 모든 걸 말려주지 않았다. 미정이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아니, 빨래를 너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다. 빈손으로 빨래 집게를 집더니 허공에 집게를 끼웠다. 마치 보이지 않는 빨래를 걸고 있는 것처럼. 그거 어디다 두었어? 응. 뭘? 빨래. 빨래. 여기 있잖아. 미정의 눈에는 빨래가 보이는 모양이었다. 태수는 실제 빨래를 가져다 줬다. 미정은 고마워하며 다시 널기 시작했다. 배달원도 눈치를 챘다. 기석치킨에서 새로운 배달 아르바이트생이 태순의 집을 배달하러 왔다. 문을 열자 미정이 환하게 웃으며 맞았다. 어머, 기석이 왔네. 배달원은 당황했다. 자신의 이름은 준호였다. 죄송한데 저는 준호예요. 아, 그래. 기석이 어디 갔지? 미안해요. 깜빠먹었나 봐요. 배달원은 집 안 분위기를 눈치챘다.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았다.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치킨을. 네, 맛있거든요. 이름 하나에 얼굴이 굳었다. 저녁 뉴스에서 교통사고 소식이 나왔다. 53세 김기석 씨가 오늘 오후. 미정의 얼굴이 화면에 집중됐다.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 사람 괜찮을까? 누구? 기석이 다쳤대. 태수는 TV를 자세히 봤다. 다행히 다른 김기석이었다. 하지만 미정은 계속 걱정스러워했다. 치킨집 가봐야 하는데. 미정의 말에 태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맛보다 추억이 먼저였다. 미정이 갑자기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20년 전 처음 기석과 치킨을 먹었던 날. 그때 치킨집이 정말 작았는데 미정의 기억 속에서 기석은 젊은 청년이었다. 꿈 많고 열정적이었던. 태수야, 내가 사준 치킨도 좋았지. 언제? 신혼 때. 기억 안 나. 태수는 기억했다. 하지만 미정의 기억 속에서는 그 순간도 기석과 함께였다. 태수는 씁쓸했지만 미정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괜찮았다. 청소는 쉬웠지만 기억은 지울 수 없었다. 태수는 새로 산 진공 청소기로 거실을 청소했다. 강력한 흡입력으로 구석구석 먼지를 빨아들였다. 먼지처럼 과거의 기억도 빨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기억은 먼지보다 질겼다. 깨끗해졌네. 고마워, 태수야. 늘 하는 일인걸. 청소기 소리가 멈추자 집안이 고요해졌다. 먼지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빛은 숨겨둔 감정을 비췄다. 거실 전구가 나갔다. 태수는 LED 전구로 교체했다. 밝은 빛이 거실을 환하게 비췄다. 새 전구 불빛 아래 미정의 표정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 태수, 고마워. 뭐가? 항상 그냥 고마워. 간혹 이런 순간이 있었다. 미정이 모든 걸 기억하는 것처럼 맑은 눈빛을 보일 때. 그럴 때마다 태수는 희망을 품었다. 기석의 가게는 닫혀 있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태수는 우산을 쓰고 기석치킨에 갔다. 하지만 가게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가족 경조사로 하루 휴무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오늘은 못 사가겠네. 거기 사장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던데요. 아. 태수는 잠시 멈춰서서 가게를 바라봤다. 비가 간판을 때리는 소리가 쓸쓸했다. 다른 치킨집도 있었지만 굳이 사지 않았다. 사람의 향기는 오래 남았다. 미정이 잠든 소파에 태수가 앉았다. 미정이 즐겨 쓰는 핸드크림 냄새와 치킨 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섞여 있었다. 그 향기가 묘하게 편안했다. 30년 동안 맡아온 아내의 냄새에 새로운 무언가가 더해진 것 같았다. 여전히 따뜻하네. 기서가 오늘도 맛있었어. 미정은 꿈속에서도 그 이름을 불렀다. 태수는 미정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줬다. 새 메뉴도 익숙했다. 기석치킨에 새 메뉴가 생겼다. 옛날 통닭이라는 이름이었다. 기석이 직접 권했다. 이거 괜찮을 거예요. 옛날 방식 그대로 만든 거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요. 하나 포장해 주세요. 옛날 맛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집에 가져가자 미정이 환호했다. 이 맛이야. 정말 옛날 맛이었나 보다. 옛날 양념이 좋아. 맞아. 이게 진짜야. 기석과의 눈맞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태수가 라면 코너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맞은편 통로 끝에서 기석이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기석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이런 데서 뵙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뭔가 더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둘 다 입을 열지 못했다. 결국 기석이 먼저 자리를 떴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찻잔처럼 기억도 깨어졌다. 미정이 차를 마시다가 찻잔을 떨어뜨렸다. 바닥에서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아. 미정은 깨진 조각을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표정이었다. 다쳤어? 이 찻잔 언제 샀지? 신혼 때 산 거야. 기억 안 나.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30년 전 기억은 생생한데 찻잔에 대한 기억은 사라져 있었다. 태수는 조각을 치우며 생각했다. 기억도 이렇게 깨지는구나. 한 줄이 모든 걸 바꿨다. 치킨을 다 먹고 봉투를 버리려던 태수가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기석의 글씨로 고마워요라고 적혀 있었다. 왜 고마워하는 걸까?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이게 뭐지? 뭐가?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태수는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기석도 뭔가 알고 있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아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였다. 작은 변화가 보였다. 미정이 창틀에 작은 화분을 올려놨다. 새싹이 돋아나는 작은 화분이었다. 언제 사왔는지 몰랐다. 이거 언제 샀어? 미정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화분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다. 예쁘지? 응, 예뻐. 잘 키워야겠어. 새싹이 햇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작지만 생명력이 넘쳤다. 미정도 그 새싹처럼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의 별은 여전히 빛났다.
태수는 옥상에 올라가 별을 봤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몇 개의 별이 깜빡였다. 30년 전에도 이 별들이 빛나고 있었을까? 미정과 기석이 사랑했던 그때에도. 잘 자, 미정.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태수는 누구에게 고마워하는 건지 스스로도 모르겠다. 미정에게, 기석에게, 아니면 이 모든 상황에게. 바람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냄새는 기억을 깨웠다. 치킨을 먹은 후 손을 씻어도 기름 냄새가 남았다. 그 냄새가 미정의 웃음을 떠올리게 했다. 언제부터인가 이 냄새가 집의 냄새가 되었다. 태수에겐 행복의 냄새였다. 또 사와야겠다. 응. 치킨 또 먹고 싶지? 미정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만 있으면 됐다. 그 웃음을 위해서라면 매일이라도 사올 수 있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병원에서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행이 빠릅니다.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는. 태수의 손이 떨렸다. 생각보다 시간이 없었다. 진행이 빠릅니다. 그럼 얼마나? 개인차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보죠. 대기실로 나온 태수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미정은 옆에서 평온하게 앉아 있었다. 집에 가자.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미정은 웃으며 치킨을 먹었다. 기석치킨에서 마지막 주문을 했다. 평소보다 많이 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미정은 치킨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신기해했다. 한 조각, 또 한 조각. 미정은 맛있게 먹었다. 그 모습이 아름다웠다. 맛있네. 그래. 다행이다. 이거 어디서 샀어? 미정은 더 이상 기석을 기억하지 못했다. 치킨집도 그 이름도 모두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맛은 기억했다. 행복은 기억했다. 마지막 조각을 입에 넣으며 미정이 웃었다. 그 웃음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았다. 오늘은 충분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생각을 들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